제가 투기꾼들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죠. 야단 났죠. 6.17 대책 나오고 나서. 그러면서 뭐 별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이번 대책 때문에 뭐 실수요자들까지 못 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되게 부정적인 기사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전까지 제가 계속 경고했었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당신이 마지막에 상투 잡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정부에서도 지금 규제 일본도의 정책을 내고 있고 세계 경제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탐욕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들 있죠.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다. 맞죠? 여태까지 부동산 공화국이었죠. 뭐 주식 같으면 공부해서 들어가지만 부동산은 무조건 사면 남는다. 그런 심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다 부동산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면서 도구나 카우나 부동산 샀었죠. 원래는 뭘로 해야 돼요? 자발적인 근로의욕, 창의력, 저축열, 교육열, 학습열,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 노동하며 기업을 이루고 자식을 공부시키며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교육열이 학습열이 창의력 기업가 정신으로 나오는 거고, 이를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으로 경제가 돌아가야 나라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는 거죠. 물론 부모가 잘 살면은 좋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그 성과가 나오는 기회의 평등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공화국이 되면서 양도세 완화해주고 대출 많이 나오게 해줘서 유동성을 부동산에 집중시킨 다음에 투기지역, 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런 거 싹 다 해제해버리고 대출 많이 나오게 해주니까 엄청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엄청난 투기 붐이 일었었죠.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예요? 주부는 부동산 강사 들어가가지고 버스 타고 같이 돌죠. 그 다음에 회사원은 하라는 일을 안 하고 부동산 가격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경우도 많죠. 공무원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기업들 땅 사재기 열 올리고, 학생들 꿈이 뭐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입니다 하면서 건물주만 꾸미고,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싫거든요. 여러분 조기 은퇴해서 재테크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물론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고 어느 기업이 유망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같이 성장해 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내가 땅을 가진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냐?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부동산을 사서 개발 호재가 들어와서 오르는 거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샀는데요. 투자 아닌가요? 이게 아니죠. 내가 그 아파트를 사서 그 개발에 도움을 준 거예요? 아니죠. 원래 들어오는 교통, 원래 들어오는 학군. 그런데 비싸게 팔기 위한 건설사들과 언론의 합작해서 그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투기꾼들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지금도 뭐라 그래요? 부동산 대폭등이 온다. 대폭등이 올까요? 물론 3월 기사지만 늘 얘기하는 거 뭐예요? 저금리, 공급 부족. 늘 얘기하지만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고 해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진 않아요. 다주택자 매물 잠김 때문에 생기는 거죠. 매물 잠금. 그러니까 이 매물이 풀리게 되면 공급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저금리는 어때요? 저금리로 풍부한 유동성이 아니죠. 지금 유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금리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자꾸 풍부한 유동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금리로 인해서 단기 부동자금 늘었다고 풍부한 유동성이다. 저금리는 작년부터 저금리였죠. 근데 단기 부동자금, 그 부동자금 현금화한 거 올해 질병사태 터지고 쭉쭉 늘어났죠. 그리고 통화량 기준으로 보면 가계보다는 기업이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자산이나 팔고 대출 받아서 이걸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다. 자꾸 이런 심리를 심어주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들이 비싸게 사게 되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심리를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책이 나온 이유는 그 심리를 때려잡기 위해서다 라는 거죠. 자, 부동산에 담보 잡힌 인생 이라고 하면서 늘 얘기하면 뭐예요? 둘만 모이면은 아파트 얘기하면은 가장 슬프게 하는 이슈, 가격 상승, 부의 양극화 심화. 사실 2019년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2018년보다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르진 않았다. 그런데 9.13 이후로 잡힐 줄 알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치고 올라가니까 문제였던 거죠.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 내 집 마련. 자, 그러면서 꿈꾸는 직업, 상업성공자, 그 다음에 건물주다, 건물주. 아무런 노동이 없는 불로소득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돈만 버는 그런 건물주를 원한다. 일은 남들이 하고. 그런 사회를 차츰 극복해 오면서 변해왔죠. 예전에는 모든 나라의 왕이 다 그렇진 않지만 일부 왕 혹은 귀족들은 일 안 해도 사실은
평민들이 해주는 걸로 먹고 살았었죠.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 하면서 부르주아들이 서민들을 뽑아먹었었죠. 예를 들어 미국 대공황 직전 때 서민들의 평균 생활하는 가격보다 월급이 더 적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굴뚝 청소 시킨다고 5살짜리 애들을 가지고 굴뚝 청소를 시키잖아요. 5센트 뭐 이렇게 주고. 그렇게 기득권들만이 가지고 있던 사회가 되었었죠. 이제는 건물주가, 물론 나도 많은 돈 투자했는데 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지만 불로소득을 얻는 형태가 되었다. 차츰 바뀌어오면서 그래도 전보다는 발전됐죠. 예전에 이거는 극복할 수 없었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이 약물고 뭐 했다가 대성공하게 되면 될 수 있었죠. 지금은 자영업하다 건물주 되는 거는 이때보단 쉬워졌죠. 앞으로 세상이 점점 바뀌어 갈 것이다.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투기꾼들이, 혹은 투기꾼들보다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건설사였죠.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격을 띄우게 되고, 그 가격을 띄우는 걸 보고 사람들은 급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금이 돈 벌 기회다 하고 투기를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내 집 마련 지금 빨리 집값 오르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심리를 심어주면서 결국에는 부동산에 돈이 몰리면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부동산이 없으면 허리띠 졸라매고 부동산부터 사라. 그 허리띠 졸라매라는 게 소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다, 영끌했다,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영끌 아니다, 여유 좀 있다, 더 투기하겠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소비는 없어지는 거죠. 보면은 집값 상승률, 무주택 가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고, 주택 보유 가구 같은 경우도 청년층은 오히려 소비가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돈 벌어서 은행, 집 없는 사람들, 내 집 마련하거나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예적금, 집 살 때까지, 그 다음에 주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돈 벌어서 대출이자, 이런 삶이 되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집값이 오르고 어느 정도 빚을 갚았으면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른 집값에다 번 돈 또 추가해가지고 모아서 더 좋은 부동산으로, 항상 이런 쳇바퀴 같은 삶이 돌고 있었다. 그럼 결국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 돈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부동산 사려고 돈만 모으다가 집값이 더 빨리 오르게 되니까 포기하게 되고 근로의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투기했던 사람들은 이거 다 오르면은 더 많이 버니까 그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사고 모아서 하나 더 사고 하나 더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는 동안 뭐예요? 오르는 동안 떵떵거리고 사나요? 자산은 100억인데 쓸 돈이 없죠. 다 은행 이자로 빠져나가니까. 안 빠져나가는 것도 안 쓰고서 모아서 허리띠 졸라매고 계속 집만 산다. 이러다가 집값 오르는 동안 그러면 부자 된 거예요? 부자가 왜 부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여유있게 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부자가 되는 건데, 집값 오른다고 나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봤을 때 집값이 뭐 5억짜리가 20억이 되든 간에 30억이 되든 간에 내가 쓸 돈은 없어요. 30억짜리 자산가인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대출 이자 빠져나가고, 거기다가 지금 경제 위기까지 와서 뭐 자영업 하는 분들은 안 팔릴 테고, 직장 가지신 분들은 잘릴 수도 있고, 혹은 연봉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기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대출은 대출대로 갚는다.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해서 벌어요. 만약 투기해서 벌었다, 저는 이거 팔기 전까지는 판돈이라고 그랬어요. 투기해서 올랐다, 하지만 내 돈 아니죠. 판돈이 되기 전까지는 판돈이라고 그랬죠. 도박판에 있는 판돈 같은 거다. 벌어서 판돈만 잔뜩 올려놓고서 쓰지를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빚 갚아야죠. 영끌해서 샀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투기는 국민에게 좌절감 준다. 누가 봐도 좌절감이 들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오르는, 내 연봉보다 더 빨리 오르는데, 이게 진짜 그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 팔아먹으려는 업자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이 기회다. 뭐 열심히 일해봤자 이거밖에 못 버는데 부동산 한 채 사면 이만큼씩 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 상황은 굉장히 이상 상황이 됐기 때문에 위험 신호라는데, 그때 본인들은 한탕 벌고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국세청에서 부동산을 통해 소상공인 고통 가중시키는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나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고가주택 취득자, 혹은 다주택 보유, 연소자, 사치생활자, 기획부동산 법인 등 부동산으로 사람들을 울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시켜서 처벌하겠다. 그러면서 절세라는 명목으로 갖은 꼼수를 사용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도 안 내고 있다. 그러니까 손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집값 오르는 동안 떵떵거리고 살았냐? 여유가 되면 집을 하나 더 사고, 여유가 안 되면은 이자만 갚다가 돈은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소비는 못하고 살던 그런 삶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뒤늦게 나도 거기에 이제 동참해야 되겠다 해서 영끌까지 대출해서 들어간다. 물론 실수요자 목적으로 집값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안타깝죠. 그런데 예전에 보면은 마포에 뭐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12억을 대출을 받았다. 이거 해가지고 이자 뭐 월 1200인가? 나간다고 거기서 계산 나왔었는데 방송에서 이거 내는 게 과연 지금 늦기 전에 내 집 마련 해야 되겠다라고 산 거예요? 아니죠. 이거 해서 가격 더 찔 거니까 20억 되면은 5억에서 양도세 떼고 월 1200씩 낸 거 떼고 그래도 남겠다라는 이런 판단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런 투기꾼들은 모든 금액을 다 은행에 쏟아붓게 된 거죠. 결국 집값이 오를 때는 돈 모으다 죽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돈도 못 모으고 빚 갚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돈도 못 모으고 빚 갚다 이런 상황이 언제 나타나느냐? 금일 징조들 첫 번째, 서울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 중심부. 그 이유는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죠. 중심부에. 그리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이나 조금 부동산 시장 많이 겪은 사람들은 파는데 그때 사는 사람들이 30대들이다. 30대들이 많이 산다.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동반했을 때 급격히 폭락하죠. 여기까지 이런 조건들이 만족해졌는데도 그 와중에도 이제 저금리니 뭐 공급 부족이니 되도 않는 소리 하면서 올리려고 하고 있다. 결국 말로는 어떻게 돼요? 본인들 생각에 뭐 8억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서도 막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쪽박만 찬다. 8억을 벌었어요. 10억을 벌었어요. 팔아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자기한테 그렇게 사라고 한 사람은 절대 팔라고 안 해요. 팔 시기 오면 지부터 팔지. 부동산은 언제 사느냐보다 중요한 게 언제 파느냐인데 살 시기는 알려주고서 자기도 사놓고서 사세요 하고 유도하면은 가격 쭉쭉 올릴 수 있어요. 근데 팔 시기는 안 알려주죠. 왜냐면은 팔 시기 알려주고 내가 팔려면은 내게 안 팔리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한 심리죠. 결국에는 나보고 사라고 해서 한 사람들 믿고 사서 집값은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사람들 말만 믿고 버스 투어 다니면서 집 사고 해봤자 남는 것 결국에는 많은 빚으로 파산밖에 남는 게 없다. 그리고 이번에 규제 강화되면서 그럴 가능성이 더욱 심해졌다라는 점 알아주셔야 되겠죠.